자, 26번 다음은 294조의 이 규정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인데 이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은 의외로 중요하고 이 테마만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80번을 한번 33페이지에 33번 페이지에 87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 먼저 원래 증거 결정은 자유재량입니다. 자유재량인데 그래서 증거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인데 그런데 1번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 시 피해자가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문하여야 한다 해서 필요적 채택 의무 유일한 예외에 되어 있고요.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거 또는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지충, 꼭 공판 절차, 수사 절차 나오면 틀립니다. 채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숫자 제한할 수 있고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진술은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붙여야 되고 이 비공개 결정은 불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는 공판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고 이 열람 등사와 관련해서 재판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도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범죄 피해자 제도에 대한 294조의 2, 3, 4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94조에 의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필요적인 거 넘어가서 피해자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 절차 또는 수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수사 절차가 빠졌어요. 공지충이에요. 공판 절차만.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된 경우는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수사 절차가 빠진 것이 왜 중요하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에는 수사 절차도 있었어요. 이게 지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 개정 부분이니까 알아두고요. 3번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의자를 신문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 될 거고요. 네 번째 동일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숫자를 제한할 수 있고 출석 통지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이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원래가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이걸 아마 하면서 조금 오타성으로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의 갱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페이지 34페이지에 9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판 절차의 갱신은 갈아엎다는 건데요. 갈아엎고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사의 경질, 간이 공판 절차 취소, 국민참여재판에서 새로운 배심원이 들어왔다. 이거 판사가 바뀐 거랑 똑같아요. 심신상실이 아니라 상실한 피고인이 회복이 됐을 때 그래서 일단 경간참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항상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한다. 이게 이제 가로 쳐 있어도 맞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인정신문이 앞서 있어서 과거 지문에는 인정신문부터 다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맞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뒤바뀐 거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거 직접 심리한 법관이 재판하도록 그래서 심리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거 실질적 직접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판사가 전혀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판사가 경질됐다. 새로운 판사가 왔다. 이 경우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 왜? 새로운 판사가 처음부터 실체 심리를 하니까. 두 번째, 실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는 다른 법관이 판결 선고 가능하잖아요.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된 다음에 이때는
실질적 직접주의적 측면에서 심리한 법관이 다 관여했기 때문에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판사의 경질이 있음에도 갱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심판에 관여할 때 판결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판결, 이제 심판에 관여할 때, 그래서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됩니다. 공판 절차의 갱신이 훨씬 더 유력하지만 그 앞으로 넘어가서 공판 절차의 정지까지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번으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정지는 좀 외워둬야 되겠다. 변심질, 생각 바꾸면 헌재 피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시험이 두 종류로 나올 수가 있어요.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공소장 변경 시 이 변심질 유일한 여기는 임의적 정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원이 정지하겠다 결정을 하고 해야만이 공판 절차의 정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원 실무제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사지선다에서 3개 나오고 하나 나오면 이것만 해놔요.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정지, 통상 이 승진시험이나 경찰시험에서는 그냥 다 합쳐서 그냥 소송절차 정지, 공판절차 정지로 나오는데 일단 당연정지로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정청, 관할지정, 관할이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서 넘어갈 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만 따놨는데 그럼 병합심리신청의 경우도 이게 이제 토자로 해놨어요. 다음에 재심 및 경합, 1심 항소기각 판결, 상고기각 판결 경합된 경우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경우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제청하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의견 정지. 공판 절차의 정지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특히 심신이 상실되면 정지됩니다. 상실되면은 정지가 됩니다.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실 상실 후 회복이 되면 이때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버려뒀다가 회복되면 갱신을 한다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와서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갱신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으면 갱신하나 판결만을 선고시는 갱신하지 않을 수가 있다. 두 번째, 판사가 경질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고요. 세 번째, 간이공판 결정이 취소되면 갱신한다.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그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다음에는 갱신한다. 소멸한 다음에 갱신한다. 오케이.